어디 갔어? 고준? 고준 누구야? 여기 컴퍼스 있네. 우리 무슨 컴퍼스인지 볼까?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에서 온 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태국에서 온 스수파라고 합니다. 저는 몽골에서 온 세나라고 합니다. 예, 저는 한국인 장경호입니다. 저는 네덜란드에서 온 헤트라고 합니다. 일단은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오늘 발표는 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소론, 본론 그리고 결론이고요. 소론에서는 우리 이쁘게 생긴 세나가 고종 선택 이유와 탐구 과정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은 우리 팀장님이 선니 고종 소개할 것이며 고종의 내용 총책에 대하여 발표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차단하고 고종 외교 총책에 대하여 발표하고자 합니다. 결론은 우리 고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헤이트가 먼저 고종에 대해서 관심 많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문조사를 외국인과 한국인들한테 실시했는데 외국인들 중에 무려 91%가 몰랐고 한국인들의 43%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종을 더 알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주기 위해서 고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작하는 탐구는 고종에 대한 책과 논문은 물론이고 미디어가 대중에게 전달해주는 고종의 이미지를 알기 위해서 가비, 한반도라는 영화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답사로 고종에 살았던 석주전 그리고 덕소궁에서 멋진 데이트도 하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토론도 통해 우리 각자도 생각도 많이 내게 됐습니다. 평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는 고종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저희는 고종의 일생으로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시간 관계로 이번 발표와 관련된 부분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종은 1852년 음력 7월 25일에 태어났습니다. 고종 전의 왕인 철중은 후손이 없고 또 그때 왕족의 가장 어른인 조대비와 고종의 아버지인 훈성 대원군은 각자의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대원군의 둘째 아들인 제황 1863년에 왕의 자리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1866년 민치록의 딸이 왕비가 되었고 고종, 민비, 대원군 세 명의 갈등적인 스토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크게 내정과 외교 두 가지로 고종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고종은 동양의 도를 지키는 선에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인다는 개화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군제 개편은 임무 곤란을 가져오고 이 사건에 대해 우리는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1882년에) 임오곤란이 일어났습니다. 임오곤란으로 인해 조선은 몇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 후하하, 내가 다시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아버지, 내 총책을 다 폐지했다니 이제부터 아버지는 나의 적이다. 둘째, 우리 고난이 일어났으니 도와주세요. 조선이 안정되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손해인데. 도와줄게요. 대신 나에게 더 종속되어 더 많은 특권을 주시죠. 이건 진짜 기회다. 나도 내 고려민을 보호하는 이유로
발병해야지 데스. 셋째, 신화는 친청 개화파와 친일 개화파 두 가지로 분열되었습니다. 친청파는 동도서기를 지지하는 반면 친일파는 서양의 사상까지 수용하자고 주장합니다. 네, 이처럼 고종의 정책은 처음 항민적으로 제안되지만 실행할 때 많은 문제가 생기고 결국 무산될 때가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고종은 근대식 화폐 제도를 실행하고자 했으나 대량 발행으로 심한 경제적인 문제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고종을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정책의 실패는 고종이 어렸을 때부터 받은 유교 사상의 영향, 고종의 약한 왕권, 신난의 분열, 그리고 대국의 간섭 등 객관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반대와 간섭을 받았지만 그는 끝까지 노력했고 많은 개혁을 시도하여 대한제국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고종 외교 총책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단은 짧은 동영상 준비해왔습니다. 이거 말고요. 이거요. 청일 전쟁 후 일본의 승리를 자주시키고 요동반도 반환 요청하고 악한 파천을 성사시킨 러시아는 일본과 어쩔 수 없이 적대적인 입장이 되었습니다. 영일 동맹과 러시아 프랑스 동맹 그리고 일본의 북친 존재과 러시아의 남하 총재의 만남은 결국 1904년에 로일 전쟁을 촉발했습니다. 네, 청일 전쟁 그리고 로일 전쟁 발생 후에는 일본이 승자로 나타났으며 전쟁 승리로 인하여 일본과 대한제국이 의사조약을 아니면 의사늑약을 맺었습니다. 그 결과는 대한제국을 외교권을 강탈당했습니다. 외교권을 빼앗겨도 불구하고 고종은 1907년은 대한제국을 대표하는 사람들 네덜란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거 바로 헤이그 밀사 아니면 헤이그 특사였습니다. 거기 간 사람들은 거기 있는 헤이그 만국 평화회를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종은 국제 질서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끝까지 조선 아니면 대한제국을 독립성 위하여 노력했다고 보고 어쩔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제거한 노력했다고 봅니다.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도 조선의 식민지화되는 것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종에 대한 평가가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국내외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다 보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우리 팀은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다양한 측면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시작하는 탐구는 우리 각자도 생각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몽골도 역사상으로 대한제국 혹은 고종 황제와 비슷한 시절과 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몽골 왕은 목도 왕은 청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1911년에 몽골의 독립을 선포했듯이 고종도 수많은 국제적 압력, 특히 일본의 협박을 버티면서 대한제국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두 왕은 저한테 더 가까이 느껴졌으며 죄송합니다. 느껴졌으며 우리 팀은 저는 이 두 왕들이 아주 대단했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노력이 없었으면 우리 지금 여기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게 끄게 나왔지?
우리는 일단은 한 학기 동안 똑같은 역사적인 인물 연구했지만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의 역사 더 복잡해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덜란드와 뭐 조선과 큰 차이 좀 한 게 있다고 봅니다. 그거 바로 이웃들과 접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대국과 경제하면서 강국되었으며 그리고 17세기에는 하물라는 사람이 조선까지 여행해봤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계속해서 세국 정책을 유지하면서 외부에서 온 압력을 막지 못하고 결국은 식민지統治를 당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외교의 힘을 많이 배웠다고 봅니다. 태국은 식민지 된 적이 없으므로 제가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첫째, 태국은 대륙 국가이라서 주변의 해양국가 먼저 침략을 당했습니다. 둘째, 태국은 식민지 된 나라로 경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셋째, 태국의 국왕은 서양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었으며 태국을 더 개명적인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태국과 아주 다른 지리 위치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과 고종의 역사를 통해 제가 파워의 다툼을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한국은 역시 국제상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제 관제 게임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과거의 역사를 배워서 오늘날의 상황을 처리할 건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종의 역사가 현대 한국에 줄 시사점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급변기에 대한 대응인데요. 고종 시대와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 무술 여신이 있었는데 역시 큰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실패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든 변혁은 반드시 민생과 긴밀하게 관련되어야 하며 근본을 바꿔야 할 때 보다 빨리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새로운 시기의 리더로서 역시 포용하는 마음과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외교 전략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대국이 둘러싸고 있는 한국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힘의 원리를 잘 인식하여 자신을 발전하면서 다자적인 외교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입장에서 고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G2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최강 대국인 미국과 이제 신흥으로 부상하는 중국,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미사일 설치를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많은데, 지금 그러한 일들이 지금 130년 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도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고종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그런 의미인데요. 근데 역사는 반성의 학문이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새로운 지향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역사에 계속 역사적으로 봐도 1592년 임진왜란 당시에도 명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를 두고 분할 논의를 했었고, 특히 많았던 것이 19세기 말이었습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그리고 마지막에 을사늑약으로 조선행이 국권이 강탈됐을 때,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 나라, 태국, 중국, 네덜란드, 그리고 몽골까지 이렇게 여러 나라 학생들과 같이 토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내린 결론은 역사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 그리고 역사를 배워가면서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앞서 세나가 얘기했듯이 91%의 외국인들이 고종을 몰랐습니다. 외국인들 대부분이 생각하기에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 그리고 거북선을 격파한 이순신에 대해서만 주목을 했는데, 고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목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고종이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긴 나라의 그때 실질적인 리더였기 때문에 망국의 책임은 뭐든지 고종에 있다. 하지만 그러한 실패한 역사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목하지 않았던 고종에 집중을 했었고 이러한 새로운 역사를 배워가면서 앞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저희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